그런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이란 발언, 당내에서도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 정당이다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 진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우상호 전 의원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비판의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요. 고민정 의원은 먼저 중도 개혁은 받아들이는데 보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단순히 비명계의 반발로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이인협 자꾸 이제 뭐 진보의 뭐 반명,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도 이제 위기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념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중도 보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가겠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기본적 틀을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가 뭐냐 이건 논란이 많겠죠. 그럼 보수가 뭐냐 그러면 진보가 뭐냐 중도 보수가 뭐냐 중도 진보가 뭐냐 이런 논란 따지면 이제 이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비판받은 지점 중에 너무 이념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좋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현실에 가봤더니 이게 적용할 때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수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유연성을 갖겠다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뭐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논의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고 예. 그런 점이 이념적 가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이념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은 실용적인 정책, 그다음에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기업이나 아니면 경제단체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갖겠다는 의도로 얘기한 것인데 이걸 자꾸 이념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런 논란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실용적인 정책, 이 반도체법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우클릭 행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노동계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을 했고요.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좌우 더블 클릭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좀 집토끼와 산토끼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실용주의라는 어떤 말로 좀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뭐 이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표만 찾아가는 어떤 포퓰리즘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을 옛날부터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리를 이제 하면 요리 어떤 레시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찬물에도 담가야 되고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담가야 되고 그런 요리도 있지만 그러나 찬물로 요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그 요리가 망치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냉탕 온탕을 오고 가면서 지금 현재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적인 어떤 발전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최근에 중국에 있던 딥시크라든지 이런 어떤 AI 혁명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 52시간 이런 어떤 틀 없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52시간을 고수를 한다면 네. 어떻게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도 진정으로 우클릭을 하고 국가의 어떤 성장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노동계가 또 반발하니까 갑자기 또 주 4일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말씀하셔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자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은 내가 장미꽃이야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장미꽃인지 압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뭐 중도 보수주의자야라고 얘기 안 해도 평생 살아온 중도 보수의 노선을 걸었다면 중도 보수주의자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논의를 합니까? 중도 보수적인 정책 지향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예. 실용주의적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용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실용주의자다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나는 중도 보수주의자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아니고 논쟁이 돼요. 또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인정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이념이 그렇게 됐다. 그것도 돼. 그리고 이 민주당은 내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것도 이해가 돼. 근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네. 그거를 민주당은 이재명만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예를 들어 선거 같은 거를 치러나가면서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다면 중도 보수 정당을 택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정당 민주주의자라면 민주당은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논의를 해보자. 이게 정확한 거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단언하는 건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네. 민주당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보면 중도 보수의 성향을 보였던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적인 진영이 있는 사람,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DJ도 본인들이 뭐 보수, 중도 보수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정당이 그게 없는데 그걸 얘기하냐 그렇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여러 정책들을 보면 중도 보수적인 게 너무 많아요. 뭐 극진적으로 막 이렇게 좌쪽으로 가서 진보적 정책을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적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물론 말씀하신 그럼 그 명분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민주당을 규정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홍석준 전 의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논란과 관련한 주제 다뤄봤습니다.